공난숙은 그날 밤 딸 진세미의 뱃속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같은 손으로 진세미의 등을 밀어버렸는데요. 그 밀어버린 자리 끝에 차정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의 노래 고백 이후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요. 주하늘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말했지만 차정원은 그 고백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걸 먼저 알아챘습니다.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 자리에 앉아도 딸을 딸로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공난숙에게 딸은 지켜야 할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용해야 할 카드였고 그 두 감정이 한 몸에서 동시에 뛰는 순간 가장 잔인한 선택이 나왔습니다. 진세미는 요즘 자꾸 울었습니다. 겉으로는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같은 말도 했었지만 속은 달랐는데요. 진세미는 주하늘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 마음이 들킨 순간부터는 자신이 딸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세미는 진태석과 한혜라의 딸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이 너무 단간해서 더 쉽게 깨지는 유리 같았던 거죠. 진세미가 원하는 건 한 번도 남자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세미는 엄마가 결국 나를 선택한다는 확신이 필요했는데요. 하필 그 엄마가 공난숙이 아니라 한혜라였다는 사실이 진세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불안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혜라는 본명 한영순이었고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딸수아, 그러니까 지금의 차정원을 버린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버린 딸이 주영채 행세를 하며 건양의 후계자 진세훈과 결혼해 며느리가 되어 돌아왔고 그 며느리가 사실은 자기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한혜라의 내면은 갈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모성이 먼저냐, 욕망이 먼저냐, 아니면 죄책감이 먼저냐, 그 셋이 엉켜서 결국 한혜라는 딸을 지키기 위해 딸을 친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혜라가 아니라 공난숙이 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이 낸 기사로 건양이 흔들리는 걸 보고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주가 싸움이라고 정리했는데요. 공난숙의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사랑보다 돈, 가족보다 승리.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 영채와 세훈 결혼이라는 판을 깔아놓고 움직여왔습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의 양자이자 오른팔처럼 움직였고 차정원은 주영채 행세를 하면서도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주하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고백해버렸고 그 순간부터 공난숙의 계산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을 불렀습니다. 구실장은 늘 충직했고 공난숙의 눈짓 하나에 사람의 생사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공난숙은 유리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세미 쪽 지금 감정이 너무 올라왔지? 네, 회장님. 감정은 실수로 바뀌고 실수는 기사로 바뀌어. 나는 그걸 못 봐. 공난숙은 진세미가 미쳐버리기 전에, 진세미가 차정원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 전에, 더 정확히는 진세미가 칼을 휘두르다가 자기 손을 베기 전에 먼저 딸을 쳐야 했습니다. 그게 공난숙식 모성이었고 공난숙식 보호였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성이라고 부르지 않겠지만 공난숙은 그렇게라도 딸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낮 건양 내부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진세미 임신이 불확실하다. 아이 아버지가 진세훈이 아닐 수도 있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원래라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이야기였죠. 진태석이든 한혜라든 공난숙이든 누구 하나 용납하지 않을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그 소문은 기가 막히게도 정확히 필요한 사람에게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흘러간 끝에는 기자 마상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안진아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안진아는 세훈의 전 약혼녀였고 뉴욕 허드슨대 패션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빼앗긴 자리를 다시 찾고 싶다는 욕망이 강한 인물이었죠. 안진아는 공난숙 쪽의 움직임을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는데요. 왜냐면 그 움직임이 누군가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알았고 그 누군가가 차정원일 수도 진세미일 수도 혹은 한혜라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진아는 무너지는 쪽이 누구든 자기한테 기회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공난숙은 그 믿음까지 계산해두고 있었어요. 공난숙은 일부러 안진아가 주워먹을 미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안진아가 뛰어들게 만들고 그 순간 안진아를 통제 가능한 변수로 바꿔버리려 했습니다. 공난숙이 진짜로 무서운 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규격화해버릴 때였거든요.
한편 차정원은 주하늘의 고백 이후에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는데요. 차정원은 사랑이 무서웠습니다. 사랑이 달콤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누군가의 약점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차정원은 아버지 차기범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너진 세월을 받고 그 누명과 상처가 한혜라의 선택에서 시작됐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진태석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도요. 그러니까 차정원은 사랑을 하는 순간 다시 누군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하늘은 그런 차정원에게 다정하게도 집요하게도 매달렸는데요. 주하늘은 말했습니다. 정원 씨, 난 선택했어. 누가 뭐라 해도. 차정원은 웃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어요. 주하늘 대표님 선택은 쉬워요. 책임이 어려운 거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정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윤비서였는데요. 윤비서는 한혜라 비서였고 끝까지 혜라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비서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원 씨, 부회장님이 오늘 밤 움직이실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부회장님이 세미 아가씨를 살리려고 세미 아가씨를 먼저 치실 것 같아요.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뒷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면 한혜라의 방식은 늘 그랬거든요.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딸을 버렸고 살아남기 위해서 딸을 다시 끌어안고 살아남기 위해서 딸을 다시 밀어내는 사람. 그런데 그 방식이 이번엔 공난숙의 방식과 맞물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한혜라가 딸을 치고 공난숙이 그 틈을 이용하면 진세미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공난숙이 진세미를 불렀습니다. 공난숙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럽게 아주 다정하게 말했는데요. 그 다정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세미야, 너 요즘 힘들지? 엄마 나 괜찮아요. 괜찮은 애는 그렇게 울지 않아. 진세미는 순간 울컥했지만 참고 웃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때 공난숙은 진세미 손을 잡고 정말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키려고 내가 오늘은 좀 못된 엄마가 될 거야. 진세미는 그 말의 의미를 그 순간엔 몰랐습니다. 진세미는 못된 엄마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못되게 굴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했거든요. 차정원에게, 주하늘에게, 혹은 한혜라에게. 그런데 공난숙의 못됨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닿았어요. 바로 딸에게요. 그날 밤 공난숙은 일부러 진세미의 임신을 둘러싼 애매한 상황을 진태석 귀에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진태석은 겉으로 젠틀하지만 속은 냉혹한 사람이었고 건양의 회장으로서 리스크를 가장 싫어합니다. 진태석은 진세훈을 통해 건양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데 그 미래가 스캔들로 흔들리는 걸 용납하지 않죠. 공난숙은 바로 그 지점을 찔렀습니다. 진태석이 움직이면 한혜라도 움직이고 한혜라가 움직이면 진세미는 정신이 흔들릴 테니까요. 진세미는 결국 진태석 앞에서 한혜라 앞에서 진세훈 앞에서 동시에 검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 자체가 말하고 있었죠. 너 확실해? 너 문제 없어. 그 시선이 진세미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세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는데요. 이 판을 흔든 사람이 차정원이 아니라 공난숙일 수도 있다는 걸요. 진세미가 공난숙에게 따져 묻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예요? 공난숙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왜요? 너 살리려고. 진세미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살리려고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진세미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울음이 분노로 변하고 분노가 절망으로 변하는 과정이 너무 빨라서 본인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엄마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조종하는 거잖아요. 공난숙은 처음으로 잠깐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는데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조종이든 뭐든 내가 무너지면 끝이야. 난 내가 끝나는 꼴 못 봐. 공난숙의 진심이 섞인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진세미는 그 순간 결심합니다. 엄마한테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벗어나는 방식이 정상일 리가 없죠. 진세미는 더 독해지기로 합니다. 더 계산하기로 합니다. 더 위험해지기로요. 같은 시간 차정원은 주하늘을 찾아갑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이 판이 더 커졌다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주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의 딜레마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 씨, 공 회장님은 지키려고 부수는 사람이야. 차정원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부수는 걸 사랑이라고 믿을까봐. 그리고 그때 차정원의 휴대폰으로 익명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내 아빠 사건, 그날의 뒤가 있다. 공난숙이 숨겼다. 차정원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기범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을 둘러싼 공난숙과 진태석의 진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차정원은 메시지를 쥔 손이 떨립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표정을 보고 묻습니다. 정원 씨 또 뭐가 왔어? 차정원은 대답 대신 딱 한마디만 합니다. 하늘 씨, 우리 진짜 전쟁 시작이에요. 공난숙은 그 밤 혼자 술잔을 비우며 창밖을 봅니다. 공난숙은 이기기 위해서 딸을 쳤고 그 딸이 살아남길 바랐는데요. 그런데 공난숙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을 치는 순간 딸은 언젠가 엄마를 치게 된다는 걸요. 공난숙은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세미야,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내가 살아만 있으면 돼. 하지만 바로 그때 공난숙의 비서구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회장님, 차정원 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황 실장 쪽도 수상합니다. 공난숙은 잔을 내려놓습니다. 눈빛이 다시 계산으로 굳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엔 내가 더 세게 쳐야겠네. 그리고 공난숙의 시선은 딸 진세미가 아니라 차정원에게 꽂힙니다. 공난숙은 딸을 지키기 위해 딸을 쳤는데요. 다음 단계는 더 끔찍합니다. 공난숙은 딸을 지키기 위해 진짜 딸과 가짜 딸 둘 다를 한 번에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릴지 아직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요. 공난숙이 판 위에서 웃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 사람이 이번엔 누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